자, 61페이지입니다. 공부는 잘 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교과서를 전부 다 알려고 그러지 말고 흐름만 파가면 됩니다. 나중에 암기는 9월 달에 가서 하면 돼요. 9월 달, 10월 달 이러면 되거든. 지금 암기해놔도 9, 10월 달까지 머릿속에 있다 까먹는다. 까먹기 때문에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흐름만 파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두 개거든. 그게 하나가 등기부입니다. 하나가 지적 공부예요. 그럼 이제는 정확하게 써볼게요.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는 것은 부동산 표시입니다. 권리 관계입니다.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고, 지적법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가 있고 소유자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잘못 등록했는 게라. 그냥 우리가 잘못 썼다 이 말이에요. 잘못 썼으니까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 토지의 표시를 잘못 등록했다. 이걸 바로 잡는 거를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소유자,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 잡는 거는 소유자 정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기법에서는 그러면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부동산 표시를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잡는 등기는 부동산 표시에 경정등기입니다. 고칠 경자를 써서 경정등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사람, 우리 소유권이죠. 그럼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었다. 이런 거를 바로잡는 거는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등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그냥 등기법에서 잘못 적은 걸 바로잡는 등기는 경정등기라고 부르고, 이 지적법에서 토지의 표시가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잡는 것은 등록사항 정정입니다. 정정. 여기서 소유자라는 것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겁니다.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었다면 바로잡아야 돼요. 이걸 소유자 정정이에요. 자, 이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잘못 적은 걸 바로잡을 때는 항상 씨는 뿌린 자가 거두는 겁니다. 그 말은 잘못한 사람이 바로 잡아야 돼요. 잘못한 사람이. 그러면 잘못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 그래서 항상 지적은 신청 아니면 직권, 신청 아니면 직권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리로 오시면은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됐죠. 토지의 표시를 잘못 적었다. 바로 잡는 거는 등록사항 정정이고, 소유자 있죠. 이 소유자라는 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말합니다. 잘못 적었다 바로 잡는 거는 소유자 정정이에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위로 올라가면 씨는 뿌린 자가 거둔다고 그랬죠. 그러면 신청인이 잘못했다면 뭘로 해라? 신청을 하는 거라. 그럼 지적 소관청이 잘못했다면 뭘로 해라? 직권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신청인이 잘못했다면 신청으로 해야 돼.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끝입니다. 그럼 밑에 거는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바로 잡아야 돼. 바로 잡아야 되는데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바로 잡지 않는 거라. 지적소관청 공무원이 잘못했다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지 않아. 바로 잡지 않으면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할 수마다 있다. 이건 시험은 아니에요. 시험은 이겁니다. 여기서 이거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직과. 그럼 여기서 무슨 관계이냐? 이해관계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직권이라는 말은 공무원이 알아서 고치는 게 직권이에요. 그럼 항상 직권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을 때는 불이익 보는 자,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직권은 안 됩니다. 맞다? 그 이제 법을 공부할 때 불이익을 보는 자가 있는데 공무원이 마음대로 고치면 안 되지. 맞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직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합니다.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직권으로 안 되거든. 그러면 지적소관청 공무원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 이거 잘못 등록했는데,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권으로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신청해라. 그러면 뭘 한다? 신청해. 이해했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가면 항상 신청할 때는 여러분들 두 가지를 딱 가져갑니다. 하나는 무슨 관계인이 있다?
그러면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이 뭘 들고 가야 됩니까? 성낙서를 들고 가야 돼요. 항상 법입니다. 공식입니다. 성낙서 들고 가야 항상 이해관계인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가면 무조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해관계인은 이익 보는 쪽이다, 불이익 보는 쪽이다. 그럼 불이익 보는 쪽은 성낙서를 써준다, 안 쓴다? 안 써주지. 그러면 소송 걸어서 뭐 가져오라? 판결서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공식이다 이 말. 그러면 옛날 시험에 여러분들 답입니다. 이해관계인의 OX로 답을 하세요.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또는 판결서로 정정할 수 있다. O다, X다. O.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로 정정할 수 있다. O다, X다. O.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로만 정정할 수 있다. O다, X다. X. 그러니까 성낙서로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맞아요. 그럼 성낙서로만 이라면 O다, X다. X. 둘 중에 한 개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맞다. 이걸 딱 기회해 두세요. 그러면 이제 위에 걸 해볼게요. 여러분들 잘하고 있으니까 바로 해봅니다. 등록상의 오류를 정정하고자 할 때 그 오류가 신청인의 잘못이었다면 소유자의 신청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오덱스다. 그러면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오덱스다. 여러분들 제 말을 잠깐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니까 문맥은 맞아 보인다, 틀려 보인다? 맞아. 그러나 틀렸습니다. 여기는 신청인이 잘못했다면 뭐만 된다? 신청. 직권은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런데 직권, 공무원이 잘못했다면 직권도 되고 신청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칠판을 보세요. 잠깐만. 핵심은 이거 뭐다? 신청. 이거 뭐다? 신청. 다 돼요? 다 안 돼요? 신청은 다 되기 때문에 시험하고 관계가 없지. 신청은 다 되기 때문에. 시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뭐가 있다? 직권. 그럼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돼. 그럼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돼. 맞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거 적고 있어요. 진짜 적지 마세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걸 9개를 법에다가 명시를 딱 해놓은 거예요. 그럼 그 9개만 공부를 하면 된다. 이 말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이제 요거 잠깐 해놓고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잠깐만 요거 해볼게요. 지력소관청 공무원이 잘못했다면 지력소관청 공무원이 직권으로 바로잡아야 돼. 바로잡아야 되는데 바로잡지 않으면 소유자가 바로잡아달라고 신청할 수마다 있다. 지력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바로잡아야 되는데 무슨 관계인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안 되니까, 오케이? 네. 지력소관청 공무원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 이거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권을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신청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글자를 볼게요. 여러분들, 자, 경계가 변경될 때는 이해관계인이 있다, 없다? 잠깐만. 칠판 아직 쓰지 마세요. 쓰지 마세요. 지적은, 여러분들 잠깐만. 무조건. 이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거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시작. 소재, 지번, 지목. 됐죠? 다시 시작. 면적, 경계, 좌표. 그럼 앞에 세 개는 청량해야 하네요. 청량을 안 하면 이해관계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면적, 경계, 좌표가 잘못 등록을 해서 그 말은 여러분들 이랍니다. 면적을 잘못 등록했다는 말은 우리 집의 면적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집의 면적이 늘어났다는 말은 옆집의 면적이 줄어드는 겁니다. 무슨 관계인이 발생한다? 이해가. 그럼 이걸 해독을 할 때는 이렇게 해독을 합니다. 이걸 해독을 할 때는 요렇게 딱 되어졌거든. 자, 한번 풀어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거는 갑의 땅입니다. 이거는 을의 땅입니다. 그럼 요게 경계입니다. 경계. 이게 담장입니다. 담장. 경계입니다.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입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강남구청에 볼 일이 있어. 강남구청에 볼 일이 있어서 갔어. 가서 이왕구청까지 온 거 도면을 한번 발급받아 보고 싶다. 도면을. 그 도면을 발급받아 보니까 도면상의 경계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니까 이래 나오더라. 도면상의 경계.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을이 내 땅 요것만 짐을 잡아먹고 있다고 생각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러면 갑은 을한테 가서 내 땅 돌려달라고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여러분들이 을인 것 같으면 순순히 돌려준다, 안 준다? 안 주지. 그럼 안 주니까 옥신각신 해야 하네요. 해. 그럼 어쩔 수 없이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송으로 가면 판사는 당연히 청량 다시 해보라 해야 하네요. 해. 자, 그럼 글자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좀 전에 보세요.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청량을 해야 하네요. 해. 그 이름이 시작. 등록사항 정정 청량 성과도. 이렇게 돼. 등록사항 정정 청량 성과도. 이 말. 그러면 이런 거는 암기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앞에 제목하고 요 뒤에 제목이 같아, 안 같아? 그럼 뒤에 거면 요것만 나중에 조금 신경 쓰면 돼요. 구체적으로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는 청량을 한다. 그럼 청량 성과도를 첨부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좀 전에 그랬죠.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뭘 가져오라? 성낙서, 시작. 또는 무슨 서? 판결서. 그럼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도를 첨부한다. 이해했죠? 네. 자,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해봅시다. 오른쪽에 갑니다. 토지 소유자는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오닥스다.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열어보세요. 여기에는 읽어보세요. 시작. 신청. 시작. 신청. 그럼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소유자가 신청할 수도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자, 칠판을 볼게요. 해놓고 공부를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래 나왔죠. 맞아요. 그러면 저 정답입니다. 칠판을 잠깐만 보세요. 이 땅의 소유자가 누구다? 갑. 갑은 요 경계가 잘못됐다면 바로 잡아달라고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요 땅에 병이라는 저당권자가 있어요. 아니면 정의라는 감유권자가 있어요. 그럼 이 경계가 잘못 등록됐다면 저당권자가 정정을 신청할 수 있냐, 감유권자가 정정을 신청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있다 없다? 여기서 뭐라고 써놨어요? 시작. 토지 소유자. 그럼 저당권자는 소유자 이단이다? 아니지. 감유권자는 소유자 이단이다? 아니지. 그래서 여기서 글자를 잠깐 볼게요. 인접 토지 소유가 해당하나, 여기 제한물권자, 가처분권자는 정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시작 않는다. 이렇게 놓는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자, 이제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은 이거예요. 요게 직권, 요렇게 딱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잠깐만. 법을 공부할 때, 정답입니다.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공무원이 알아서 고치는 게 직권이거든. 맞죠? 네. 그러면 공무원이, 이렇게 합니다. 공무원이 마음대로 고치면 되냐, 안 되냐, 이 말이거든. 그럼 항상 이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직권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맞죠? 네. 이해관계인이 없었을 때 직권을 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요래만 써놔놓으세요. 경계 면적만 써놔놓으세요. 답입니다. 경계 면적이 변하면 이해관계인이 있다, 없다? 있다. 맞죠? 네. 그럼 경계 면적이 변하면 직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됐죠? 우리가 나중에 등기법의 이해관계인과 지적법의 이해관계인이 나오는데 등기법의 이해관계인은 수백 명입니다. 그때 사항에 따라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지적법의 이해관계인은 한 명밖에 없어요. 항상 경계 면적이 변하면 이해관계인이 있다 이 말. 그러면 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게 9개가 있는데 올해 여기서 시험에 출제를 한 거예요. 출제를 하는데 자 볼게요. 1번은 기억은 외워야 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이래 놓습니다. 요거는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칠판을 잠깐 한번 본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그림을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 자, 봅니다.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거든.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이동입니다. 그럼 변했다면 문서를 작성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거를 보고 장부를 정리하는 거라. 그럼 이거 보고 정리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와 다르게 정리를 한 거라. 그럼 이거와 다르게 정리했다면 이거 보고 다시 바로 잡으면 돼요? 안 돼요?
돼. 그럼 이제 읽을 때 토지 이동 정리 기일수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요 꼭 외워둬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입니다. 좀 전에 요거 줄 거세요. 경계 면적이 변하면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요 문구를 볼게요. 여러분들 1, 2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만 줄 거 보세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러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직권으로 정정이 돼. 근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는 법의 규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꼭 구별해 주시면 되고, 이 두 개를 묶었어요. 자, 여기는 바로 답이 나옵니다. 옆에다가 이라고 써서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를 볼게요. 면적에 정감이 없죠. 그럼 면적에 정감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빨리 말하세요. 면적에 정감이 없으니까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 옆에다가 아직 쓰지 마세요. 면적의 아직 쓰지 마세요. 아직 맞아. 정감어로 이래 쓰고 X로 갔어요. 시험에는 이렇게 냅니다. 면적의 정감어로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OX다 X. 그럼 면적의 정감 없이 하면 뭐다? O. 제가 항상 여기 빨간 글자로 쓰는 거는 기출문제 지문으로 그렇게 띄우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이렇게 나오죠. 그럼 옆에다가 아직 쓰지 마세요. 평 제곱미터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면적 환산이 잘못됐다는 말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면적의 등록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오케이? 이거만 평에서 제곱미터로 바뀐 거는 30년이 되어요. 30년.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입속에는 제곱미터라고 한다, 평이라고 한다, 그냥 30평 아파트에 산다고 말하지 85제곱미터 아파트에 산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평에서 제곱미터로 바뀔 때는 이제 이거는 적지 마세요. 우리는 한 평은 3.3058제곱미터거든. 그럼 만약에 100평은 3.3을 곱해주면 되지. 그럼 100평에 하면 330제곱미터가 나와야 안 나요? 나와. 그러니까 공무원이 평에서 제곱미터로 바꿀 때 계산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게 면적 환산을 잘못했다는 거라 계산을 잘못했다는 거라. 그럼 계산을 잘못했다면 계산만 새로 하면 되지. 청량을 새로 하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러니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어. 그걸 구별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는 잠깐만 요리 보세요. 이 두 개를 묶어 보세요. 자, 설명을 할 때 요거는 지적위원회에 뭐를 거쳤다? 의결. 그 옆에다가 재판이라고 해두는 게 이해가 빨라요. 재판 해두는 게 이해가 빨라요. 잠깐만 요거 하나 해놓고 공부할게요. 자, 여기 보세요. 등기관의 통지죠. 옆에다가 그냥 관공서라고 썼어요. 여러분들 등기관은 여러분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공무원이죠. 이때 쓰는 말입니다. 앞에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맞다. 우리가 지방직 공무원, 국가직 공무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럼 등기관은 국가직 공무원이에요. 그럼 공무원은 관공서거든. 관공서가 연락이 왔어.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치라고 연락이 왔어. 그러면 고치면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면 요 두 개를 설명을 해볼게요. 나중에 공부를 할 때 제 얼굴을 다시 보세요. 시험장에 가면 등기관이 뭔데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 사업이 뭔데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내는 게 아니고 꺾글자를 낸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하면 꺾글자는 전부 다 할 수 있다. 관공서에 연락이 오면 전부 다 꺾글자는 할 수 있다. 그럼 시험 문제 결론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없다를 낼 거 아니에요. 끝이 답이다 이 말에 있다, 없다가. 그러면 관공서가 넣으면 꺾글자는 그냥 있다로만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과정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럼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 잠깐만 요거 그림을 볼게요. 잠깐만 요 그림을 볼게요. 칠판을 잠깐만요. 이 절차는 아직 안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는데 우리가 잠깐만 분쟁이 발생하면 재판을 하거든. 그럼 재판을 하면 3심제지 3심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말이에요. 오케이? 우리는 청량을 하면 분쟁이 발생해요. 그 청량을 하면 분쟁이 발생하니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있어. 잠깐만 이건 적지 마세요.
적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을 하면 여러분들 이거잖아요. 다시 할게요. 우리가 1심이 있고 여기에 2심이 있고 이렇게 해볼게요.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지. 그러면 일반적인 재판은 3심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가면 뭘 배우느냐 하면 지적위원회라는 거를 배워요. 그럼 우리 지적위원회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하는 업무에 5개가 있거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적청량, 적부, 재심사예요. 이거는 지적청량, 적부, 심사입니다. 자, 풀이를 해볼게요. 지적청량이죠. 그냥 청량입니다. 청량. 적부죠. 그 말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심사해달라. 그러니까 청량의 결과 분쟁이 발생했으니까 바로 잡아달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기는 요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심사. 요거는 시작. 재심사. 이거는 2심제다 이 말이에요. 2심제.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잠깐만 이리로 와볼게요. 예를 들어서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청량을 했는데 분쟁이 발생했다. 그러면 지적청량 적부 심사를 청구합니다. 오케이? 네. 그럼 여기 보세요. 지적청량 적부 심사를 청구합니다. 이건 어디다가 하느냐?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해요. 그럼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하니까 결과에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할 수도 있지. 그럼 불만족하면 재심사를 청구하는 거야. 이거는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요. 근데 답입니다. 심사, 재심사 했죠? 했다면 결과가 있답다. 있지. 그거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내는 거라.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내려보내는 거라. 그럼 시도지사는 지적소관청에다가 내려보내요. 왜? 지적에 관한 업무는 지적소관청이 보거든. 그럼 이 지적소관청에서 적부심사, 재심사 결과를 보고 장부를 수정하면 돼야 안 돼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이것만 딱 가져갑니다. 지적위원회에 의결이 있다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렇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등기관의 통지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보세요. 여기가 100번지입니다. 자, 여기도 100번지입니다. 자, 100번지거든. 잠깐만. 100번지입니다. 그럼 여기는 101번지입니다. 여기는 101번지입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이거는 100번지의 토지대장, 101번지의 토지대장, 100번지의 등기부, 101번지의 등기부. 무슨 부? 등기부. 맞아요? 네. 그러면 이 두 토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할 수 있다. 합병을 하면 등기부를 먼저 고칩니까? 대장 도면을 먼저 고칩니까? 대장 도면.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합병을 했다면 이리로 알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칠판을 봅니다. 여기에는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데 등기관이 착오를 일으켜서 그건 합병해줘 버린 거예요. 안 되는데 해줬다 이 말. 그럼 잘못된 거지. 맞아요. 그럼 등기소에 알려야 되나? 돼요? 등기소에서 이렇게 알려야 된다. 이게 등기 촉탁이라. 그럼 여기서는 대장 도면을 보고 합병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합병을 해주려고 보니까 이 토지에 무슨 권이 설정이 돼 있다? 그럼 저당권이 설정된 합병이 안 되거든. 안 되니까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이게 등기관의 뭐다? 통지. 그럼 아까 전에 합병했던 걸 다시 분할하면 돼야 안 돼요? 돼. 맞아요. 그러니까 답은 이겁니다. 여기서 글자를 잠깐 와볼게요. 칠판을 봅니다. 요거 잠깐 줄 거 보세요. 토지 합필 제한 이래 나오죠. 옆에다가 저당권이라고 썼어요. 저당권.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합병이 안 되는데 공무원이 잘못해서 합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잘못했으니까 공무원이 다시 바로잡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세 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지적 청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잘못 입력된 경우 이래 나오죠. 옆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오타. 아까 전에 평, 제곱미터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잘못 입력했다는 말은 오타가 발생을 했다.
제곱미터로 해야 되는데 평으로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제곱미터라고 써야 되는데 100평으로 잘못 적었다 이 말입니다. 잘못 적었으니까 바로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자, 여기는 옆에다가 지어선 옆에다가 등록전환이라고 썼어요. 등록전환. 등록전환. 자, 이럽니다. 그럼 아까 전에 이거는 배웠죠? 등록전환입니다.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자, 칠판을 잠깐 한번 보고 확인해 볼게요. 아까 전에 이거 배웠죠? 여기에 임야대령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령으로 등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청량을 해요, 안 해요? 하니까 100일로 나왔다. 그럼 이거를 읽을 때 시작.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 이거를 읽을 때는 시작. 등록 전환될 면적. 그러면 토지대장에는 100을 등록한다. 100일을 등록한다. 100일. 자,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이 몇이다? 100. 근데 여기는 110으로 나오더라. 그러면 이 임야대장은 110으로 수정을 하고 창고로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요. 요 수정하는 걸 신청을 하느냐, 직권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뭘 한다? 직권. 그게 문자로 말하는 게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 옆에다가 뭐 선전화, 등록, 전화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거를 볼게요. 자, 입니다. 여러분들 지적은 빈칸 넣기가 많이 나와요. 빈칸 넣기가 갈로 안로 얘네. 그러면 이 두 개는 이것도 독자적인 한 문제였고 이것도 독자적인 한 문제였거든. 아니 쉬워요. 칠판을 볼게요. 이렇게 되죠. 공무원이 자,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딱 해볼게요. 공무원이 다시 합니다. 공무원이 지적 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흔히 말할 때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어. 확인해 보니까 일치하더라. 그럼 문제될 게 없지. 그런데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했다. 발견했다면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제 손을 봅니다. 불일치한 사항을 발견했다면 즉시 바로 잡아야 됩니까? 일주일 있다가 바로 잡니까? 즉시. 법학에서 즉시를 지체 없이라고 해요. 시작. 지체 없이. 그럼 바로 잡았다면 장부 비고란에 바로 잡았다는 표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바로 잡는 게 등록상 정정이거든. 그럼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요. 그럼 옛날 시험에 이렇게 쓴 거예요. 요 칸을 이렇게 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만 해는. 그래서 이게 한 문제라, 이렇게 한 문제. 이게 한 문제라. 그래서 빈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 이렇게 넣은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지체 없이. 시작.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 이렇게 됐대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거를 보세요. 밑에 거 볼게요. 그럼 요것도 독자적인 한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했는데 자, 여기만 빈칸으로 하세요. 빈칸을 하세요. 그러면 장부를 수정했다면 수정했다는 표시를 해야 된다. 한다. 이 표시는 눈에 띌 수 있는 색깔을 써야지. 그래서 무슨 색깔? 붉은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잠깐만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그냥 우리 필기할 때 글 잘못 쳤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써야 안 써요? 써. 그럼 여기다 색깔이 눈에 띌 수 있는 색깔을 써준다. 이러면 써야지. 그 붉은색으로 쓴다. 이러면 되는 거지.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갑니다.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 소유자. 그럼 여기서 토지 소유자라는 것은 이제 줄 안 꺼도 됩니다. 줄 안 꺼도 되는 거라. 여기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혹시 오해 살 소지가 있는데 잠깐만 이리 와볼게요. 소유자이라면 성명이 있어요. 주소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다, 사람 아니다? 사람이지. 그러면 이제 쉽게 해볼게요. 이 건물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삼성전자 법인이 소유할 수도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삼성전자가 소유자다, 소유자이다? 소유자. 이때는 명칭이라고 이야기하지. 맞다. 맞지. 그 다음에 사람이면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주소로까지 주소. 그러면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 본관이 있다, 없다? 본부가 있다, 없다? 있죠? 네. 그러면 그걸 우리는 무슨지라고 부른다? 시작. 소재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주민등록번호죠. 우리 한국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없다? 없지. 법인은 있다, 없다? 없지. 그러면 안 해도 됩니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번호. 이래. 그러면 시험에는 주로 이 글자를 써요. 근데 이게 성명 또는 명칭 이래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법인이나 말하는 것이고. 맞아요? 네. 그럼 요거는 뭐를 말하는 거고? 사람. 그럼 요거는 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공부할 때, 성명으로 쓰든, 명칭으로 쓰든, 같은 말이 되면 같은 말. 그러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서 글자를 이제 딱 풀 때는 어떻게 푸느냐 이러면은, 잠깐만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잠깐만 여기 와보세요. 칠판을 잠깐만 한번 와보세요. 자, 요거 하나만 해결하면 됩니다. 잠깐만, 요게 칠판에 나와 있거든. 잠깐만 여기 와보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이거 시험에 한 문제를 냅니다. 한 문제를 냅니다. 사람 이름을 잘못 적었어. 이걸 수정하는 거는 소유자 정정입니다. 근데 소유자가 변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소유자가 변했다면은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지 않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 돼요. 그거는 소유자 뭐라고 부른다? 읽어보세요. 시작. 정리. 이 글자를 구별해야 돼요. 소유자를 잘못 적은 걸 수정하는 거는 소유자 정정이고, 소유자가 갑에게서 을로 변했다면은 바로 잡는 거는 소유자마다 정리.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소유자 정정이다, 소유자 정리든 답은 같단 말이에요. 정정을 묻든 정리를 묻든 답은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풀이하는 거는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칠판을 와볼게요. 여기에 소유자가 있죠. 그죠? 여기 뭐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성명. 잠깐만 여보세요. 여기에 뭐가 있다? 성명. 그럼 여기 소유자가 누구다? 갑. 그럼 여기에 소유자가 누구다? 갑. 그럼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 아무 문제가 없지. 근데 여기에 소유자는 송윤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소유자가 송윤아로 되어 있다 이 말. 자, 그러면 답입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우선입니까? 지적이 우선입니까? 등기. 그럼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등기부를 보고 이거를 자아에서 자로 수정하면 돼야 안 돼요? 돼. 맞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답입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시작. 등기. 그럼 여기서 칠판을 잠깐 와볼게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 잠깐만 요리라 봅니다. 자입니다. 여기에 소유자를 정정을 하든 소유자를 정리를 하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다른 각도로서 한번 풀어볼게요. 칠판을 보세요. 자, 여기에 소유자가 갑입니다. 여기에 소유자가 누구다? 갑. 그러면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 매매를 했다면 등기부가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등기부. 그럼 이렇게 고치는 게, 이게 고치는 게 소유권 이전의 등기. 시작. 소유권 이전의 등기. 그러면 여기는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 여기는 누구다? 갑.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요. 오케이. 이거를 등기필 통지. 그럼 좀 전에 칠판을 볼게요. 여기에 지목이 뭐였다? 저. 여기에 지목이 뭐였다? 저. 그럼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대장. 그럼 이걸 고치는 거는 시작. 지적 정리. 시작. 지적 정리. 하고 난 다음에 알려야 돼, 안 해야 돼요? 이거는 시작. 등기 촉탁.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올라가는 거는 시작. 등기 촉탁. 내려오는 거는 시작. 등기필 통지. 용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위로 올라가는 거는 등기 촉탁. 내려오는 거는 등기필 통지.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 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은 이겁니다. 여보세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이다, 지준이다, 등기. 그러면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이 서류 4개 중에 1개를 가지고 정정을 한다면 1개, 4개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1개만 갖고 가는 거예요. 용어를 익숙해야 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필정보, 등기반로 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 자, 나중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외우는데 지금 외울 필요는 없거든. 등기법을 공부하고 와야 돼. 그럼 등기필정보가 뭐냐, 등기반로 통지서가 뭐냐, 그거를 알고 와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외울 필요 없고 그냥 등기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됐죠? 그런데 미등기거든. 그럼 미등기는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럼 내 성명이 잘못됐다면, 등기가 돼 있다면 이걸 들고 가서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하면 되는데, 미등기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뭘 들고 가야 된다? 시작. 가족관계 증명서에, 가족관계 증명서. 그래서 요 그림을 잠깐 보면 요거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되어 있다면 요 4개입니다. 요 4개를 묶어보세요. 이 4개를 묶어보세요. 나중에 이거 외워야 됩니다. 등기필정보, 등기반로 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 자료. 미등기는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그렇게 기억해두면 됩니다.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에서 이제 축척 변경이 나오거든.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출제를 하거든.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목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축척 변경입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잠깐만 이리라 보세요. 잠깐만 이리 보세요. 글자를 먼저 볼게요. 이렇게 옵니다. 축척 변경이거든. 요 축척이 쪽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이다. 강남구 삼성동의 도민의 축척이 1200분의 1이다. 이걸 500분의 1로 바꿔줄 수 있냐냐 이 말이거든. 바꿔줄 수 뭐다? 있다. 다른 각도로서 1200분의 1이 크다, 500분의 1이 크다, 500분의 1. 그럼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 정밀하다, 세세하게 다 나온다 이 말. 그래서 오늘날에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도민의 축적도 아주 정밀한 걸 요구를 해요. 그래서 안정밀한 도면을 정밀한 도면으로 바꿔주는 거라. 그럼 이걸 학문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게 축척 변경이라. 그럼 여기서 제일 핵심이 뭐냐 이러면 축척 변경하면 청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러면 청량만 안 하면 문제될 게 없거든. 그럼 청량을 하면 항상 경계 면적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대로 못 하는 거라, 마음대로. 그래서 이거는 실효이사 승인을 바꿔야 돼. 그럼 하나만 해볼게요. 힌트를 드리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적도에서 사용하는 도민의 축척은 몇 분의 몇? 시작. 500분의 1, 600, 뭐다? 1000, 1200, 2400, 3000, 6000. 맞아요? 네. 그러면 축척 변경할 때 사용하는 도민의 축척은 500분의 1로 한다. O다, X다. 자, 여러분들 겁먹지 말고 정리합니다. 축척 변경은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꾸거든. 그럼 여러분들 바꿀 때 이왕 바꿀 거 대충 정밀한 걸로 바꾼다, 제일 정밀한 걸로 바꾼다, 제일. 그래서 500분의 1이에요. 맞아요? 아니 이해되잖아요. 제일 정밀한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0분의 1이라고 나오잖아요. 맞죠? 네. 그럼 이거는 시험에 낼 거리가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게 이제 포괄적인 개념이거든. 개념은 여기까지 해놓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제 말 들어보세요. 만약에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인데 도민의 축척이 1200분의 1이거든. 이걸 500분의 1로 바꾸려면 강남구 삼성동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받고 된다. 동의받고.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거기서 의결을 거쳐야 돼. 그 다음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럼 여러분들 이게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재개발한다고 생각하세요. 재개발, 재건축합니다 하면 주민들에게 동의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요. 그럼 재개발하면 재개발위원회 정비사업 조합 결성해야 하네요. 해. 맞아요? 네. 그럼 재개발할 때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요. 그럼 축척 변경도 똑같은 루트를 밟는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해놓고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강남구 삼성동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고 축척변경위원회를 만들었어. 거기에 의결을 거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라. 그러면 승인이 떨어졌다면 시행 공고를 합니다. 공고는 20일 이상 하고 그다음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만.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기에 필지가 있다면 자기 땅에 깃대를 꽂아라. 이게 경계점 표지 설치. 그럼 여기다가 이제 청량을
합니다. 청량을 하면은 면적의 정감이 있거든. 그 문서를 작성해 읽어보세요. 시작. 지번별 조서. 그럼 청량을 하면은 면적의 정감이 있으니까 청산. 그러니까 면적이 늘어나면 돈 내놔야 돼. 면적이 줄어들면 돈 받아가야 돼. 이게 청산의 절차예요. 그러면 청산금을 산정을 하거든. 여러분들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금 1제곱미터는 100만 원 할 거냐 200만 원 할 거냐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축척 변경하면 청량의 결과 면적의 정감이 있다면 청산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1제곱미터당 100만 원을 하기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면 주민들에게 결정된 내용을 알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납부고지 수령통지죠.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구청에다가 돈을 납부해야 돼.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은 구청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야 돼. 그게 납부 지급. 오케이? 그 다음 무슨 신청? 이의신청. 여러분들 보세요.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돈을 내놔야 되거든. 면적을 줄어드는 사람은 돈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납부하는 사람은 금액이 많다고 이제기하는 것이고 받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금액이 적다고 이제기하겠지. 맞아요? 네. 그러면 납부는 6개월 이내, 지급은 6개월 이내. 납부 지급이 완료가 되면 확정 공고를 하고 공고된 내용을 가지고 지료 공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큰 틀이거든. 그럼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자, 볼게요. 먼저 여기서는 이 말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무선도, 지력도. 그러니까 칠판을 잠깐만 와볼게요. 이건 줄 걸 필요 없어요.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꿔주는 게 무슨 변경이다? 축척 변경. 그러면 오른쪽에 보세요. 이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있습니다.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이라는 말이 없어요. 임야도에서는 없어요. 그걸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대상 토지는 상식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축척 변경할 때는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 변경의 의결을 거치고 시로이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재개발하면 주민들에게 동의받아야 된다는 거 이해하죠? 그러면 재개발하면은 재개발위원회 만든다는 거 이해하죠? 재개발할 때는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 축척 변경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작년에 시험 문제가 이제 자, 이러면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 여기서 잠깐만 알아볼게요. 칠판을 봅니다. 여기 시로이사에 때 서류 제출이거든. 자, 좀 전에 축척 변경하려면 시로이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 그러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승인 신청을 해야지. 승인 신청을 해야지. 맞아요? 네. 그때 제출하는 서류가 5개거든. 근데 4개는 외워야 됩니다. 이 4개인데 이것만 딱 외우면 돼요. 읽어보세요. 시작. 지번 등 명세. 자, 제 칠판을 잠깐만 와봅니다. 잠깐만 합니다. 축척 변경을 할 때는 왜 한다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자, 두 번째, 강남구 삼성동의 도민의 축척을 1200분에서 500원으로 바꾸면 삼성동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 그럼 동의서를 들고 가야지. 그 다음에 축척 변경하면은 축척 변경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야 안 만들어? 만들어. 거기서 의결을 거쳐야 돼, 안 거쳐야 돼요? 거쳐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지번 등 명세.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이제 올해 시험에 답으로 나왔거든. 자, 좀 정리를 할게요. 축척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2개가 있는 거예요. 예외 2개. 그리고 여기 보면 일어났죠. 합병을 하기 위해서 축척 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없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축척 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없다. 자, 요거 이해해 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 토지는 도민의 축척이 1200분의 1입니다. 이 토지는 도민의 축척이 5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이 두 토지가 한 필지로 합병을 하려면 축척이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 그럼 합병하기 위해서는 축척부터 같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 그러면 1200분의 1을 500분의 1로 고쳐야 되거든. 이거는 정답입니다. 합병을 하기 위해서 축척 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없다, 이 말.
그 다음에 여기가 도시개발사업지구인데 요것만 치면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제외가 된 거라. 이 제외된 지역에서 축적 변경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없다. 요게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리로 오세요. 그럽니다. 그럼 이제 흘러갈 때 이랍니다. 축적 변경하면 시도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 그럼 승인이 떨어졌다면은 잠깐만 요거 써놓고 하면 되겠네요. 잠깐만 여기서 시도이사 승인을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 받으면 승인이 떨어졌다면 이제 시행 공고를 하는 거라. 그럼 시행 공고는 강남구청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써붙여야 되겠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축적 변경을 하고자 하니 자기가 소유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 주세요라고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공고입니다. 그죠? 그럼 자 이리 와보세요. 옛날에 시험 문제는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요즘에는 이게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며칠 이상 공고한다. 시작. 20일. 이거는 단순 암기잖아요. 그러면 게시판에 공고할 때 내용이 있단 내용. 그 내용이 이 4개라. 내용인데 자 한번 해볼게요. 상식으로 보세요. 축적 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시행기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세부 계획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 다음에 청산입니다. 청산. 청산은 우리가 청량을 하면은 면적의 정감이 있으니까 청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협조에 관한 사항. 맞죠? 네. 우리는 오지선당이니까 이 4개입니다. 4개 쓰고 다른 거 하나가 들어오면 그게 정답이다. 이 말. 옛날에는 이런 걸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2, 3년 사이에는 이런 거를 시험에 출제를 하더라고.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 설치거든. 이 경계점 표지 설치는 죄송합니다. 공고가 있은 날부터 며칠이네? 30일. 여러분들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자, 잠깐만 이리 와보시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여기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이거든. 그러면 경계점 표지 설치라는 말은 자기 땅이 있다. 그럼 자기 땅에다가 깃대 꽂아라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자 보세요. 이게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요게 무슨 점? 경계점. 요 땅에 깃대 꽂아라 이 말.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낼 수 있는 거는 2가지거든. 하나는 경계점 표지 설치는 며칠이 내야 한다? 30일. 그 다음에 누가 설치하느냐면 누가. 그럼 여기서 토지 소유자 누가 설치한다? 점유자. 자, 왼쪽으로 가보세요. 이 1, 2번을 묶어보세요. 토지 소유자 점유자 하면 O다 Y다? O. 지적 소관청이 설치한다면 O X다? X. 잠깐만. 제가 걱정하는 거는 옛날에 시험은 있잖아요. 그냥 여기다가 기준을 맞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이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답입니다. 시행공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지적소관청은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경계점 표지 설치는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상식으로 이해할 때는 이래야 하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내 땅이거든. 여러분 잠깐 보세요. 구청 공무원이 와가 여기 깃대에 꽂았어. 내 땅에다가. 그러면 소유자가 구청 공무원이 꽂은 깃대의 그 경계점에 소유자가 순순히 수긍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분쟁이 발생해서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직접 꽂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청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잠깐만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해가 바로 되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볼게요. 청량의 결과 오차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뭐의 면적? 시작. 전의 면적. 초과하는 게 뭐다? 후의 면적. 이해할 때는 이리 하세요. 오차 허용범위 이내라는 말은 면적의 정감이 크다 적다? 적으니까 옛날 면적을 그대로 등록한다 이 말이고,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했다는 것은 면적의 정감이 크다 안 크다? 크다. 그러면 새 면적, 축적 변경 청량 후의 면적을 등록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면 뭐냐 이러면 여기다가 줄 것을 않고, 정답입니다. 축적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않고 축적 변경을 하는 거는 몇 개? 2개. 아까 전에 합병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할 때는 승인이 필요가 뭐다? 없다. 자, 정답입니다. 시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고
축적 변경을 할 때 N은 토지의 표시는 옛날 걸 그대로 등록, 옛날 걸 그대로 등록하는데 뭐만 새로 정한다? 시작, 면적. 여러분 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번별 조서인데 이게 옛날에 시험에 나왔는데 요거를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잠깐만 이리 와볼게요. 잠깐만요. 지금 칠판을 봅니다. 축적 변경하면 청량을 해야 하네요. 하면은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다. 요 란까지 가면 되는 거라. 자,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글자를 봅니다. 지번별이잖아요. 그 만약에 강남구 삼성동의 도민의 축적을 1200번에 이래서 500번을 바꿀 때 삼성동 지번이 1번지부터 1000번지까지 있다. 이러면 1번지부터 1000번지가 쭉 써내리지. 써내리면 1번지에 소유자가 누구, 지목이 어떻게 되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고,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그런 걸 쭉 써내린 게 지번별 조서라. 이때 여기 보세요. 1번지의 면적은 300이다 이 말이에요. 2번지의 면적은 500이다 이 말이에요. 3번지의 면적은 700이다 이 말. 그런데 청량을 하니까 1필지의 면적이 1번지의 면적이 310으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자, 2번지의 면적이 500으로 나오더라. 3번지의 면적이 695로 나오더라. 그러면 1번지의 소유자는 면적이 늘어났다 안 늘어났다? 늘어났으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 말. 그런데 이 3번지의 소유자는 면적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다. 그러면 할아버지 지팡이 들고 구청으로 돌진한다. 돌진해가 이놈의 자식들 공무원들 할 일 없으니까 청량회가 남은 땅 면적 줄여놨다. 노발대발한다. 그러면 구청 지적 과장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가 할아버지를 달래야 된다 이 말. 할아버지 대포집에 모시고 가서 막걸리 한 사발을 사드리면서 할아버지 옛날보다 면적이 줄어들었죠. 줄어든 만큼 돈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네, 이기는 절차를 무슨 절차? 청산의 절차네. 그러면 여기 보세요. 1번지의 소유자는 10제곱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늘어나면 돈 내놔야 돼. 자, 3번지 소유자는 면적이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드는 사람 돈 받아가야 돼. 이게 청산의 절차예요. 그러면 이때 10제곱이죠. 그러면 1제곱미터당 얼마로 할 거냐라는 걸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도로거든. 도로라. 그럼 여기 이제 필지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있다면 이 땅은 도로를 물고 있지. 그럼 땅값이 좀 비쌀 거예요. 그럼 여기는 100만 원 했으면 좋겠다. 90만 원 했으면 좋겠다. 80만 원 좋겠다. 이 조사는 지력소관청이 해가 축척변경위원회로 올려보내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그럼 시험의 첫 번째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다음에 청산금은 지력소관청이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한다면은 O. 그럼 이걸 반대로 하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즉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지력소관청에 제출한다면은 맞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올해 시험에 이제 이게 또 시험에 지문을 하거든. 청산을 하는데 안 하는 예외 2개가 있는 거라. 그게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인 때는 청산한다 안 한다? 안 한대.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전원이 합의를 했다. 이 말은 축척변경 시작할 때 강남구 삼성동 주민이 모여가 축척변경 청량의 결과 면적의 정감이 있어도 청산하지 말기로 전원이 합의를 했다면 청산하지 않는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거 됐어요. 그럼 이 그림이 이해가 됐다면 자, 이래 볼게요. 옛날에 시험에 칠판을 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이렇게 갈로를 열고로 하세요. 그래가 갈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축척 변경하면 청량을 해야 하네요. 청량하면 면적에 변동사항이 있다.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는 서류가 시작 지번별 조서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서류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옵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해두시면 되고, 자, 이렇게 볼게요. 됩니다. 청산금 산정입니다. 지력소관청이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한다. 찾았죠? 네. 자, 옆으로 가서 잠깐 요 2개를 묶어보세요. 위치가 바뀌면 안 돼요.
지적소관청이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한다면은 맞아. 반대로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지적소관청이 제출한다면은 X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말장난을 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청산금 공고가 나오죠. 그러면 1제곱미터는 100만 원을 하기로 했다. 이걸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나요? 알려. 자, 며칠 이상 공고한다? 15일 이상. 근데 좀 전에 집 하나 잠깐 봅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됐거든. 잠깐 볼게요. 좀 전에 축척 변경하면 시도리서의 승인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럼 승인이 떨어졌어. 그럼 무슨 공고를 한다? 그건 시행 공고를 하지. 축척 변경할 때는 시도리서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럼 승인이 떨어졌다면 시작하는 걸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공고? 시행 공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축척 변경하면 청량을 하거든. 청량을 했다면 면적에 정감이 있으니까 청산을 해야 하네요. 해. 그러면 청산금 1제곱미터당 100만 원을 하기로 했다는 걸 결정했잖아요. 그걸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나요? 알려. 이게 무슨 공고? 청산. 그럼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시행 공고는 며칠 이상 한다? 20일 이상 한다. 청산금 공고는 며칠 이상 한다? 15일. 이 말이다. 이 말.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청산을 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오차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청산한다, 안 한다? 안 하지. 토지 소유자 전원이 합의를 하면 청산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청산금 차액 처리입니다. 잠깐만, 이거 한번 볼게요. 이 두 개의 그림을 놔놓고 본다면, 1번지의 소유자는 면적이 몇 제곱이 늘어났다? 10제곱. 그럼 이걸 1제곱미터당 100만 원을 하기로 했다면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구청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을. 오케이? 네. 그럼 이 사람은 5제곱이 줄어들었죠. 그럼 500만 원을 받아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그럼 이제 답입니다. 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 들어오는 돈은 얼마? 1000만 원. 나가는 돈 얼마? 500만 원. 미치는 장사, 남는 장사? 남는 장사를 했지. 그럼 남는 장사를 했다면 남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으로 가지고 가고 부족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여기도 시험에 낼 때 이럽니다. 지방자치단체 하면 오더와이더 오. 맞아요? 네. 그럼 시도리사 하면 오 덱시다 X 이래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이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갑니다. 납부고지 수령통지는 며칠 이내? 20일. 그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돈 내놔라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돈 받아가라고 고지서를 보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봅니다. 이의신청입니다. 잠깐만 이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이 사람은 1000만 원 내놔라고 고지서가 날라왔어. 이 사람은 500만 원 받아가라고 고지서가 날라왔어. 그럼 두 사람이 이의제기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다. 자,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은 이의제기 해야 하네요? 이 사람은 해야 하네요? 둘 다 해요. 둘 다. 아니, 웃자고 하는 소리라고 해서 돈을 내놓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금액 많다고 이의제기 해야 된다, 아닌다? 해야지. 돈을 받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금액이 적다고 이의제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의제기 해야지. 아, 여러분들 너무 착해서 그러는데 이의제기는 관공서에 가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우는 자에게 젖을 주는 거예요. 울지 않으면 젖 준다, 안 준다? 의료보험을 내는데 내 소득이 좀 줄어들었다. 가만히 있으면 있잖아요. 물론 언젠가는 바뀌는 겁니다. 근데 저 관리공단에 가서 내가 소득이 깎였으니까 깎아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아, 한 번도 안 해봤는가 왜? 그 여러분들은 할 수 없어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70살은 돼야 된다, 안 된다? 젊은 사람은 뭐 그때면 뭐 가는 그런 건 잘 없지. 연세드신 분들이 가서 하면 잘 되는 거예요. 맞죠? 네.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우리 공인중개 시험이 끝나면은 11월 첫째 주에 항상 사랑의 연탄 나르기를 하거든. 그래서 연탄 나르기를 하면은 이제 연탄을 나르다 이래 보면은 반반이에요. 반반이라는 게 뭐냐면은 저 가정은 연탄이 필요한 가정이다. 저 가정은 우리 외형만 보고 합니다. 외형만 외형만 뭐 저 가정은 연탄이 우리가 그 봉사활동을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게 들어.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좀 못 사는 사람이 연탄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동직원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저분은 참 잘 사는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빼면 안 될까? 이러면 동직원이 도리어 저한테 부탁을 해요. 그냥 해주시면 안 될까? 이러는 거. 왜 그러냐? 이러니까 똑같은 대상자인데 이 사람은 좀 잘 살아. 이 사람은 좀 못 살아.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못 사는 사람이 좀 더 달라고 이재기는 안 한대요. 못 사는 사람이 좀. 그런데 형편이 괜찮은 사람이 모자란다고 이재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동사무소에 와서 저 사람은 주고 왜 나는 안 주냐고 과음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건 좀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물어. 그러면 뭐 관계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 이상은 속마음을 말할 수는 없는 거지. 맞죠? 네. 그럼 연탄 배달할 때, 연탄 봉사할 때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수업 시간에 한 5번 정도 하는데 전부 다 대답은 예, 이래 해. 근데 실제 가보면은 이제 동영상이 있잖아요. 실제 우리가 얼굴 대면 수업을 했던 분들은 잘 안 오시더라고. 동영상을 했던 분들은 그게 아마 그건 한 모양이에요.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게 있는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이렇게 보죠.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모임에 가면은 저 보면 연예인 만났다고 막 사진 찍자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뭐인지 알았어요? 실물이 훨씬 더 낫네요. 그래, 그렇냐고. 맞다고. 이해했죠? 네,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청산금이 산정이 됐다면은 이재기를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주민들은 게시된 내용을 보고 이재기를 하는 겁니다. 할 때 여기 보세요.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어디다가 이재기한다? 지러 소환자. 여러분들 상식으로 보세요. 이의신청은 처분 행위를 한 관청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럼 지적에 관한 업무는 어디서 본다? 지적소환청. 그럼 이재기도 지적소환청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심의의결. 심의의결은 어디서 한다? 축척변경위원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옵니다. 납부 지급입니다. 납부는 몇 개월? 6개월. 지급도 몇 개월? 6개월. 그럼 납부 지급은 6개월, 6개월로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 공부하기 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단계를 보세요. 자, 그러면 확정 공고입니다. 여기 보면 납부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무슨 공고를 한다? 확정 공고. 잠깐만 이리 와봅니다. 이걸 1위로 시험에 낸 거예요. 어떻게 되냐 이랍니다. 이게 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축척 변경에 있어서 확정 공고를 하는 시기가 언제인가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읽어보세요. 시작. 납부 지급이 완료된 때. 그러니까 줄 거 주고 받을 거 다 받았다. 그러면 이제 확정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올해 35회 때는 이게 시험에 놓은 거예요. 그러면 확정 공고를 하면은 공고 내용이 있을 거예요. 내용. 여기 몇 개? 4개. 자, 이것도 교수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시작. 소재, 지역. 시작. 지번별 조서. 무슨 조서? 청산금 조서. 지력도마다 축처. 확정 공고할 때 저런 내용을 게시판에다가 써붙인다.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장부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때 대장은 뭘 보고 정리한다? 지번별 조서. 도면은 뭘 보고 정리한다? 확정 청량 결과도. 잠깐만 이거 한번 본다면은 여러분들 잠깐만 이거 한번 본다면은 제발 뭐죠? 지금 이거거든. 이건데 그러면 지도 공부를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할 때 대장은 무엇을 보고 정리를 하고 도면 지적도는 뭘 보고 정리하냐 이 말이거든. 그럼 여기서 청량을 해야 안 해요? 해. 그러면 청량을 하면은 변동사항을 기록한 게 시작 지번별 조서. 그럼 대장은 지번별 조서를 보고 작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면은 청량을 했지. 청량을 했다면 청량 결과도가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보고 정리한다. 그러면 시험에 이것도 시험에 기출문제 34회 때 답이었거든. 답.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은 뭘 보고 정리한다? 시작. 지번별 조서. 도면은 지적도는 뭘 보고 정리한다? 확정 청량 결과도. 그래 풀시면 되는 겁니다.